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의 행보들이 뭐 대형 M&A를 터뜨리는 건 아니지만 공유카 업체도 사고 뭐 중고나라도 사고 이렇게 M&A 움직임도 활발하고요. 계열사 내에서 제과와 푸드를 합병하기로 했죠. 어떤 배경에서이고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롯데제과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인데요. 네, 예, 그렇죠.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일단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롯데그룹의 주총이 3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날 진동빈 회장이 여러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시 롯데제과의 등기이사에 겸직으로 앉았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모태죠. 그렇죠. 네. 네. 한일합방이 된 이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게 1965년인데 네. 진격호 회장이 롯데 한국에 들어온 게 67년도예요.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기업이 바로 롯데제과입니다. 당시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분야를 붙여가지고 롯데를 키워왔고, 사실 롯데그룹의 모태가 롯데제과이기 때문에 쇼핑이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은 다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을 거예요. 현재는 롯데제과는 분야가 크게 우리가 말 그대로 과자 회사입니다. 네. 금과류, 빙과류, 제빵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는데 매출액은 한 2조 1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빙과류 쪽에서 한 7천억 정도, 33%, 그리고 비스킷과 초콜릿 같은 데서 한 30%, 그리고 껌이나 캔디에서 한 8% 정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냥 제과 회사고요. 롯데푸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롯데푸드는 설립자가 누구냐면 사실 롯데제과가 더 오래됐어요. 1958년에 일동산업으로 시작하는데 예. 창업자가 누구냐면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각 씨입니다. 아, 그래요? 네. 58년도에 만들어서 10년간 지금 균형을 하셔요. 그런데 조금 무리한 확장으로 사업이 좀 실패를 합니다. 그때 받은 사람이 김원주 회장이라고 당시 29세의 회장이 받는데 이때 사명을 변경하는데 이게 바로 삼강산업이라고 합니다. 아, 삼강돌이 어릴 때 보면 아이스크림이 롯데 맞습니다.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예. 롯데 삼강이 되는 거죠. 예. 이 삼강산업이 흑자 도산을 해요. 창업자끼리 싸우는 바람에 그때 78년도에 롯데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삼강산업이죠. 쉽게 설명하면 롯데제과의 대표적 아이스크림은 월드콘이고요. 삼강산업의 대표적 아이스크림은 대지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 롯데제과와 네. 롯데푸드의 합병은 월드콘과 대지바의 합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친숙한데요? 설명을 시켜주셔서. 네. 그렇게 보니까 합병을 하는 것도 설명이 좀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네. 각자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롯데푸드도 옛날에 롯데 삼강 아이스크림 이런 게 있었다. 그죠? 네. 합병의 시너지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합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롯데 지배구조 현황도 좀 봐주시고요. 네.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모태죠. 그렇죠. 예, 예. 절대 버릴 수 없는 거고 그 그룹의 어떤 전신이기 때문에 롯데제과는 그대로 놔두고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식으로 그러니까 네. 롯데제과의 존속 법인을 두고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식으로 지금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5월 24일, 27일 날 아마 그 주주총회를 거치고 나면 합병 기일은 7월 1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배구조는 롯데그룹은 2015년도에 그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지배구조 급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꾼 게 롯데 지주를 만들어 놓죠. 네. 순환출자를 다 없애고 롯데 지주를 만들고 롯데 지주의 신동빈 회장이 현재 20%의 지분으로 대주주로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호텔 롯데가 아직 비상장사로 남아 있는데 호텔 네. 롯데가 롯데 지주의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홀딩스도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숙제는 호텔 롯데를 상장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장하려고 좀 하다가 하다가 못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 아시겠지만 호텔 롯데의 매출의 80%는 면세 사업이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상장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주력 계열사인 롯데 쇼핑, 롯데 제과, 롯데 칠성음료, 롯데 케미칼, 롯데 푸드가 있는데 현재 식음료 계통으로는 롯데 제과와 롯데 칠성음료, 롯데 푸드 이 세 개가 있는데 이번에 합병하는 것은 롯데 푸드와 롯데 제과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롯데 제과가 푸드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중복된 사업도 있고요. 또 중복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합병하게 되면
전체 이 규모나 그다음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뭐 빙과업계에서는 뭐 상당히 큰 공룡이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 롯데 제과의 그 사업 부분 말씀드렸었죠. 예. 과자 중심인데 사실 롯데푸드의 주력은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유지인데 유지. 예. 우리 소위 말하는 마가린 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상강 산업 시작할 때부터 이제 그거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롯데햄 같은 이쪽 그 식품류가 있는데 이번에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일단 빙과류 쪽에서 공룡이 탄생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이미 빙그레하고 빙그레가 혜태 제과를 M&A를 했었죠. 그러면서 마켓 그 넘버 1위였는데 이번에 롯데 제과와 롯데 푸드가 합병을 하게 되면 빙과류의 전체 시장에 마켓 쉐어의 한 45%를 가져가게 되면서 독보적 네. 1위가 되는데 그래서 공정위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빙과류는 합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롯데는 그 제과류만 롯데 제과를 가지고 있는데 푸드 쪽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유지류 쪽에 유지류 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롯데 푸드가 가지고 있는 롯데 햄이라든지 HMR 시장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요게 시너지가 가정간편식 HMR. 요게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작년 매출액을 보시면 롯데 제과가 2조 1천억이고 롯데 푸드가 1조 6천억이니까 단순 네. 합산하면 한 3조 7천억 정도의 공룡 식품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도 커지지만 물류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롯데는 전통적으로 롯데 식품류가 만들면 사실 롯데 쇼핑의 강력한 물류 체인을 가지고 그 물류 시스템으로 시장 장악력을 계속 높여갔던 기업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빙과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빙과류의 핵심은 냉장고. 냉동고를 각 그 슈퍼나 마트에 네. 먼저 주고 그걸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플랫폼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런 비용 자체가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 곡선이 빙과류 쪽으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합치게 되면 중복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 절감 쪽으로, 그 다음에 네. 말씀하신 그 물류, 네, 이런 쪽으로의 개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외형만 보더라도 뭐 제과 빙과류사가 매출이 3조 7천억이면 엄청난 기업이 탄생하는 엄청난 거고요. 기업이죠. 예. 네. 다만 주가는 별로 아직 반응 못 하고 있는데 그 네. 뒷부분에 좀 보겠고요. 네.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해요. 네. 온라인, 그러니까 그 이커머스라는 네. 건가요? 어떻게 뭐를 읽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롯데는 이미 롯데온이라는 거를 그렇죠. 아마 대규모 예. 론칭한 다음에 실패 사례가 있고 거기에 실패했는데 식품 쪽의 이커머스만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심적인 눈치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스위트몰 성공 여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네. HMR 시장이나 현재의 제과, 제빵, 유지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롯데푸드는 B2B 기업이거든요. 롯데 제과는 B2C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합병은 사실은 B2B와 B2C를 합친 개념의 시너지가 얼마큼 날까에 대한 기대도 약간 있고요. 거기 핵심은 그 이커머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현재 롯데가 가지고 있는 물류체인 시스템을 잘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 이커머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게 잘 론칭을 한다면 이번 합병의 시너지는 훨씬 더 커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온라인으로 시켜 먹는 건 아직까지 아니죠. 문화가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특별히 이제 냉장이나 이런 네. 게 물론 다른 제품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네. 온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붐업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롯데그룹 얘기한 길에 롯데 지주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롯데도 사실은 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네. 지금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롯데는 별로 없나 보죠? 네. 요게 좀 재밌는 게 네. 그 지난 25일 날 롯데 월드타워에서 이제 롯데 주주 정기 주주총회 있었거든요. 네. 그때 주주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가도 안 좋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느냐라고 네. 질문을 던졌더니 그때 롯데 주주 대표로 있는 이동우 이제 부회장이 이제 이야기한 게 이거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롯데 지주가 직접 투자 육성을 할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언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가시적인 게 없다가 생뚱맞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가
대형 M&A는 없었지만 최근 1년 사이에 스몰딜이 많았어요. 스몰딜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 보면 뭐 세븐일레븐이 맞아요. 또 작은 먹어서 시장을 확대했고, 그리고 뭐 공유 시장도 들어갔었고요. 네, 네. 다양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바이오 헬스 쪽에 M&A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그 한 700억을 주고 롯데 헬스케어 법인 출범을 다음 달에 앞두고 있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 바이오 헬스를 기존의 계열사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바이오 헬스 케어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좀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것과 시장에 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아마 출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뭐 큰 먹거리이긴 하죠. 그다음에 네. 여기도 이제 식품업체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가 관련이 될 텐데요. 뭔가 가시적인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SK 이런 쪽도 바이오 해서 성과도 많이 냈고요. 네. 롯데그룹도 주목해 보긴 해야겠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고요. 다시 우리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 이야기로 들어오게 되면 실적을 이제 두 회사의 실적을 좀 합쳐서 봐야 될 텐데요. 네, 네. 합병 이후의 그림들이나 지금 실적 체크해 주십시오. 네, 현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롯데 제과가 2조 1천억, 네.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도 하고 롯데푸드가 1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번 합병으로 같은 분야가 뭐냐면 빙과류 분야죠. 롯데 제과가 약 7천억 정도를 하고 있고 롯데푸드가 빙과류 매출이 약 4,500억입니다. 그 두 개 합치면 빙과류 매출만 1조 한 1천억쯤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쳤을 때 그 빙과류 매출이 고스란히 다 합병되어서 나타나겠냐가 사실 이번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롯데푸드가 메인이 유지 부분이에요. 예. 전체 매출이 한 50% 가까이가 유지 부분인데 유지 쪽에 지금 원재료 단가 상승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게 있어서 주가로 바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기업의 실적으로 봤을 때 향후 합병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실적은 7월 이후 하반기에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때에 일단 첫 번째 빙과류가 단순 합산해서 그만큼 매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매출은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나아질 것이다. 아까 많은 비용을 뜰 수 있기 때문에 예. 효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원가 부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여러 가지 이제 밀가루라든지 대부분 연관돼 있는 사업 분야거든요. 이런 원가 부담에서 얼마나 수익 곡선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합병하는 날짜가 7월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네. 근데 보통은 뭐 합병은 몇 개월이 하더라도 이런 합병 얘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호재를 반영해서 좀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주가가 오히려 못 올랐어요. 좀 밀렸어요. 그 말은 그런 실적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가시화된 증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기대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아까 보셨지만 영업이익 곡선이 너무 낮고요. 예. 원가 부담도 높고, 그리고 두 기업의 시너지가 결국에는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보다는 비용을 축소해서 영업이익을 좀 늘리겠다는 정도의 시장의 반응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7월 말씀하신 것처럼 큰 흐름의 어떤 시너지 이런 걸 보려면 합병 이후의 하반기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우선 1분기 매출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네. 그 롯데푸드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이미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고,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에 대한 빙과류의 매출이 당연히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비수기 때문에 네. 영향이 있지만, 문제는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한 14%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현재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지 부분에 대한 판가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준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 합병 효과에 대한 영업이익 곡선은 나아질 것이고, 이거에 대한 향후 시너지 효과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주민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롯데그룹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